안녕하십니까, 코르쇼의 코르입니다. 2022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잃어버린 나를 찾는 희망 안내서 드디어 7장. 자,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재발 방지하기입니다. 재발이라고 한다면 도박을 끊는 행위, 단도라는 행위를 한 다음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대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도박하는 이유가 다양하듯이 재발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물론 이제 처음 도박할 때와는 달리 호기심, 돈을 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 전에 했던 그런 대박의 기억이라든지 또 내가 도박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빠져들고 주변의 것들을 잊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들에 다시 몰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잃을 걸 알면서도 재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더 무섭고 위험한 거죠. 처음에는 내가 도박이라는 걸 잘 모르고 그냥 했다면 이거는 실수일 수가 있어요. 단순한 실수이고 위험 요소라는 것을 알았을 때 멈추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모든 위험을 내가 다 알고 돈을 잃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도박장에 뛰어든다. 그리고 내가 안 하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또 치료도 받고 상담도 받고 주변에 관리까지 받는데 이 모든 걸 또 다 뚫고 도박을 한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 가족들이나 상담 선생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아는 분들의 실망감도 클 뿐더러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 자괴감, 후회나 상실감들이 엄청나게 본인 스스로 크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재발은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잃는 금액도 되게 커요. 처음에 도박했을 때는 돈에 대한, 도박에 대한 무서움도 있고 경계심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잃어요. 언젠가 나중에는 누적되면 많이 잃겠지만 조금씩 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발했을 때는 이미 그 도박에 대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태라서 엄청나게 크게 잃습니다. 짧은 기간에. 도박의 무서움도 아셔야겠지만 재발의 무서움도 제발 항상 아시고 나는 아닐 거야, 이번엔 아닐 거야, 이번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세요. 버리시고 결과적으로는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실수를 했든 재발을 했든 결과적으로 돈을 잃기 때문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이유는 내가 그 다음에 또 3차 재발, 4차 재발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따지자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가에 실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분석하고 내가 왜 했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안 할 것인가, 이거를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내가 이 실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같은 감정이나 기분이 들었을 때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이 그냥 했나 보다, 실수였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금전적 압박이라든지 아니면 도박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을 때 이거를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이게 재발이 또 일어나고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거를 놓게 돼요. 아, 나는 그냥 못 끊는 사람인가 보다. 도박 중독은 못 끊는 거야. 이렇게 그냥 내가 내 자신과 타협하고 내가 도박한 이유를 그냥 합리화시키면서 평생 그냥 도박하고 사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그냥 도박하고 실수였다, 그냥 내가 누구한테 욕먹는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금전적인 피해와 손실을 갖고 옵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처음에는 나만의 것이지만 나중에는 이게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다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내 가족들도 망가질 수 있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나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박의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 간과하지 마시고요. 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이겨내야지 끝나는 거지, 그냥 내가 여기서 주저앉는다고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잘못은 내가 다 해결했을 때 비로소 멈춰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끝내려면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멈춰야 돼요. 그래야지 빚이 최소화되지. 아, 오늘까지만 더 하자, 이번 주까지만 더 하자, 빚을 얼마까지만 줄여놓고 그만하자, 절대 안 됩니다. 정말 본전 만들어 놓고 끊으신 분은 못 봤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본전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만큼 땄다는 건데 어떻게 끊어요? 저라도 못 끊죠. 누구라도 못 끊습니다. 내가 딴 상태에서는 못 끊어요. 내가 정말 바닥을 쳤을 때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멈추는 게 빠르지, 내가 지금 돈을 계속 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멈춥니까?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돈 따고 있는데 왜 멈춰요?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끊는 게 가장 빠른 타이밍이고 가장 쉬운 기회입니다. 내일 끊으려면 더 힘들고요. 1년 뒤에 끊는 거 더 힘들어요. 왜냐면 그만큼 내 몸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나중에 빼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돈도 그때 가면 더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박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항상 그 기대감이 있겠죠. 언젠가 나한테 또 대박이 올 거고 그때 멈추자. 안 되니까요. 그런 거 없으니까요, 여러분.
17년 동안 해보고 안 된다고 결론을 지은 제가 말씀드리니까 제발 믿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책에 보면은 실수와 재발의 차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데 이것들을 책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이 알아보시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이제 두 번째로 실수 예방하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내가 또 도박을 했는가,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안 할 수 있을까,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탈출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탈출구들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도박을 끝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 내가 그 신호를 알아채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도박을 하면서 뭐 금액을 컨트롤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 뭐 구간을 컨트롤한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도박의 돈을 내가 넣는 순간 그건 끝나는 돈이에요. 그냥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못 찾는 돈이고 따도 내가 못 쓰는 돈이니까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도박을 내가 하고 싶다, 혹은 오늘 내가 못 참겠다, 이런 마음이 왔을 때 이거를 참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아야 돼요. 여기서 참아야지 그 다음에 일들을 내가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여기서 이미 이걸 못 참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기서 멈추면 요거 하나만 컨트롤하면 되는데 이걸 못 참는다? 그 다음에 내가 수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옷을 입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첫 번째 단추를 잘 먹혔을 때 여기서 아직 알아채면은 단추 하나만 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옷을 바르게 정돈을 하고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맞춰서 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런데 단추가 100개 달린 옷인데 첫 단추를 잘 먹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냥 생각 없이 껴나가다 보면 나머지 99개 단추도 다 삐뚤어된 거를 다 채우고 나서 아는 거죠. 그럼 그때 해야 될 일은 어떻죠? 단추를 다시 다 풀러야 돼요. 이 풀는 것도 힘들지만 중요한 거는 이걸 다시 처음부터 다 채워서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거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코 막혀가면서 찍으니까요, 진짜 하지 마세요. 머리가 아픕니다. 지금 추운 날씨에 지금 히터 소리 나갈까봐 히터 꺼놓고 지금 말하는 게, 여러분, 그런데도 하는 이유는 그 힘든 거를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고. 빚 갚고 회생 끝내고 또 다시 회생 끝내서 0에서부터 남들 저만큼 앞서 나가 있는 거 잡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추 한두 개 잘못 꼈다고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딱 멈추고 다 풀르고 다시 입으면 돼요. 근데 대부분 도박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아, 내가 하다가 대박 단추를 하나 껴내면 누군가 이 옷 다시 새 걸로 바꿔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인생 리셋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이고 내가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주인공이 나입니다. 도사장도 여러분 편 아니고 도박도 여러분 편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선 모든 초점을 나한테 두세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고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그리고 도박과 함께라면 내 인생에 있어서 행복은 같이 갈 수 없다. 이거를 그냥 외우시고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러면 도박은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려면, 앞으로 나가려면 주변에 긍정적인 것들이 가득 있어야 돼요.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들, 혹은 도움을 주는 음식들, 혹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들, 아니면 내 머릿속을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책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어야지 도박을 여러분이 함께 한다는 거는 그냥 주변에 사기꾼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물론 내가 사기를 치셔서 사기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사기를 치다 보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돈을 다시 다 토해서 갚아야 될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불행하고 불안한 삶이겠죠. 제가 이제 도박을 이제 끊는 생활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항상 도박하지 말자, 도박하면 나쁜 거야, 안 되는 거야, 여기만 초점을 맞췄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도박을 안 하는 삶, 정상적인 삶의 행복을 조금이라도 계속 느끼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행복한 마음, 행복을 느끼려는 마음도 여러분 노력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눈 뜨고 일어났을 때 걱정이 없구나, 그래 내가 아침에 어저께 건 베팅을 확인할 필요가 없구나, 또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거짓말해서 돈 빌릴 필요가 없구나, 이런 거 갖고 정말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한테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걸로 이제 행복을 내가 찾아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오늘 돈 딸 게 없네, 경기 볼 게 없네, 재미가 없네, 심심하네, 자꾸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인드를 스스로 다시 리셋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행동도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바꿔가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 실수를 재발하는 거를 안 하려면 내 마음가짐을 좀 차분하게 갖고 온전하게 나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습니다. 심플합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내 감정을 해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보세요.
솔직하지 못한 것, 성급한 것, 우울한 것, 분노, 또 내가 피해자라는 그런 생각, 또 자만심, 알코올이나 약물의 지나친 사용, 집착 및 몰두, 또 너무 내가 축하리나 기쁜 일에 흥분하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이게 다 결국은 도박을 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도 너무 기뻐도 이 도박 중독자한테는 위험한 감정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고, 내가 항상 평정심을 찾을 수 있도록, 아주 슬픈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거야, 혹은 너무 기쁜 일이 있고 내가 너무 흥분할 수 있는 일이 생겨도 아 이거는 좀 지나면 별거 아닌 거야 라는 그런 차분한 마음, 냉정함을 갖고 항상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이 마음으로 매사 대해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도박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요. 사실상 그거는 주식시장이나 도박장 들어가면 불가능한 거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평정심을 잃지 말고 나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실수와 재발에 대처하기입니다. 스스로를 뭐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내가 이 변화의 동기를 재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냥 소를 안 잃는 게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빨라요.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도박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고, 혹은 그 피해를 직접 경험하면서 빚 갚고 열심히 사는 분들일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어. 근데 한 번만 더 해보자, 쉽게 이 빚을 해결해보자 하고 또 뛰어드는 분들이 정말 99%입니다. 너무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은, 지금은 내가 지하 1층에 있는 정도라면 지하 5층, 10층 계속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이제 이걸 올라오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지상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저 지하, 저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게 너무나도 힘듭니다, 여러분. 멘탈적으로도 힘들고, 또 그런 빚 같은 거 갚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재발하고선 깨달으려고 하지 마세요. 깨달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한번 아셨잖아요. 깨달을 필요 없고요. 그냥 외우시고, 제발 이런 방송 보면서라도 외우시고, 내가 하고 싶을 때 저처럼 망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얘기들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한테 상담 신청하세요. 제가 1:1 가해로 그냥 기회 모지 받기도록 팩폭을 해드릴 테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마루타화해서 테스트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주변을 돌아보면은 나보다 힘든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 많습니까? 그 사람들 보면서 좀 열심히 사시고,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이것저것 해보시고, 뭐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다른 걸 생각해야지, 지금 뭐 그런 거 해보지도 않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어떻게 이걸 빨리 벗어날까, 이것만 요행을 바라세요. 세상에 요행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를 한번 다시 명심하시고요. 2022년 도박 끊으신 분들, 멈추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렇게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라면 제발 오늘이라도 이 모든 거를 정리하시고, 2023년은 정말 나에게, 내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도박으로 힘드신 분들, 또 도박 중독자로 인해서 고통받으시는 가족분들, 2023년에는 조금 더 성장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2022년 돌아보면 회생도 끝났고 빚도 몇 개 갚고 나름대로 바빴지만 보람된 한 해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저도 나름 문제가 많아요. 모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제가 성숙하지 못한 탓인지 아직도 주변 사람들이랑 겪는 그런 갈등도 있는 것 같고, 저의 자격지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여유가 아직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2022년 저한테 고생했고 열심히 살았다고 말해주고 싶고, 또 저희 와이프, 또 제 주변에서 저를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 또 저보다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 다들 감사드리고, 모두들 2023년은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3년에는 조금 더 밝은 영상, 또 상담에서 함께 저랑 극복해서 나아지신 분들 인터뷰를 해가면서 도박은 정말 끊을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증명해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3년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